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리버입니다. 우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지드릴 게요. 우선 민주파출소에서 고발당한 유튜버하고 저하고 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공산화가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저희가 뱉는 말들은 모두 진정성을 담아서 뱉는 말들이요, 저희가 착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은 저는 아직 유명하지 않게 민주당 애들이 숨기기 급급하지만 저들은 이미 대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개 저격을 해서 위상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서부지법에서 우파는 좌파로부터의 공격은 비교적 잘 대응을 했지만 예상외의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데미지가 무엇이냐? 분명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좌파가 고의로 유도했음을 우파들이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좌파한테가 아닌 우파로부터 서로 입히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즉 우리는 현재 분열 상태입니다. 특히 신의 한수대 남성연대 vs 목격자 K 그리고 박광배,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현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전부 몇십만 몇백만 구독자를 가진 대형 채널들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싸우게 되면 우파는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중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의 한수랑 목격자 K의 영상을 봤어요. 신남성연대랑 박광배 쪽의 영상도 보고 싶었는데 그들은 이번 우파 분열에 대한 해명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의 영상만 가지고 그 입장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석하다 깨달은 게 있는데 저하고 신혜식 대표님하고 전황 분석이 90%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K님하고도 저와 70%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선 신의 한수 그리고 신남성연대 측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여기 있는 팬덤들은 무조건적인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작 신의 한수 측에서는 무조건 평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경우는 구독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전체적인 맥락, 그거 앞에 먼 미래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맥락을 브리핑했을 때 잘못 알아듣는 분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현재 상황이랑 그리고 굳이 따지면 딱 한 발짝 앞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라도 구독자 2만만 넘어가도 이분들과 비슷하게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140만이 넘는 대형 채널을 어떻게 씁니까? 오죽할까요? 그래서 신의 한수 측에서는 55%가 되면 모를까라는 그 변화의 여지만 남겨둔 채 우리는 무조건적인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구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한수의 경우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훨씬 중요해요. 메시지를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행동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 같은 5천짜리 학고 유튜버들은, 특히 어려운 말 많이 하는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왜냐면 인원도 소수인데 어려운 얘기를 감당하고 알아듣고 좋아서 구독을 누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을 미리 스포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멀리 말해야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대형 채널 같은 경우 구독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독하지 않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 내는 것보다 일단 구독자들을 먼저 설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랑 대형 채널과의 메시지를 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신의 한수, 신남성연대 채널 주인들의 본심은 본인들의 방송보다 오히려 제가 대신 대변할 확률이 높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 조심하는 건 신의 한수뿐만 아니라 목격자 K님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인터뷰할 때 태도 봤죠? 점잖게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주의를 주셨잖아요. 자, 이제 이분들이 갈등이 생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건데요. 우선 신혜식님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보다는 안정과 질서를 더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목격자 K님은 시위의 정석과 자유를 선택한 시스템입니다. 즉 신의 한수 측에서는 인원을 많이 모으고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게 중점에 있고, 목격자 K님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당사자한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터진 이후로 갈등이 폭발하게 된 셈입니다. 우선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둘 다 일리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벡서스 마냥 물어뜯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기보다는 이 둘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을 할지 그 중재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시위의 정석은 목회님 말이 맞아요. 시위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시위 때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당사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내서 목소리를 내는 게 FM이고 가능하면 뭐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위력을 보여줘야 상대방이 위축이 돼서 시위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시위는 원래 통제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 시작이기도 했고 그게 정석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재 애국 시민들이 나와서 벌이는 시위는 평상시의 시위 양상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는 시위를 가장한 체제전쟁, 전장에 합류한 셈이고 전쟁에는 반드시 뿌락지가 투입되어 시위를 방해하기 마련이고 뿌락지들은 시위대들이 반드시 선을 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이런 유도에 넘어가서 선을 넘는 순간 차라리 시위를 하지 않느니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의 한수 측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왔기 때문에 시위의 정석보다는 시위 참여자들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더라도 강력한 통제를 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하려고 사람들에게 공지를 했던 것이에요. 저기 가지 말라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서부지법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죠. 통제가 부적격했던 탓에. 그래서 제 결론은 무엇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둘 다 오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혜식님 말에 왜 100% 동의를 할 수 없냐면요. 신혜식님이 아무리 통제하고 골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신의 한수 측의 지시를 따를 사람들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가 그들과 직접 대면하고 인터뷰도 해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격자 K님의 경우 골목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 대책 없이 들어갔다. 물론 목격자 K님이 책임자도 아니고 책임을 질 의무도 없지만 자유우파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대형 채널의 주인이라면 조금은 책임감을 갖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죠. 이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뿌락치들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민들을 잘 다독여줄 책임감, 그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정답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지, 제가 그 현장, 그 상황, 그 시간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됐다면 저는 정답을 찾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뒷북이지만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찾아낸 정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측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가 벗어나면 평화 시위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신의 한수 측의 방법만으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위대들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남동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불법 영장으로 인해서. 아니 딱풀영장이 뭐야, 딱풀영장이 진짜.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이냐? 우선 골목 안으로까지 들어갈 생각이 없는 시민들은 무대 쪽에 모아가지고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위대들의 경우 통제는 하지 않되 최소한 직원들을 파견하거나 혹은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간 유튜버들과 협조를 하여 뿌락지들을 감시하고 평화 시위가 계속 조성되도록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즉 소극적인 통제라고 하죠. 이런 소극적인 통제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일부 유튜버들과 협력이 어렵다면 시위 감시 및 평화 분위기 조성하는 인원들을 몇 명 선발을 해가지고 골목 곳곳에 투입을 시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대형 채널끼리 의견이 갈려버렸고 의견이 갈린 틈을 타서 협력이 무너졌기에 좌파들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공작에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한번 겪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직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의 대전제가 막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전제 하나로 다시 뭉쳐서 앞으로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발언을 기회가 되면 연사 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작전을 일단 저부터 먼저
자율적으로 실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유튜버잖아요. 저희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결국은 파멸 엔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 갈등을 극복하고 뭉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파가 하나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